52 남자와 26 여자. 비오는 밤, 서점의 불빛. 도시의 불빛은 유리창 위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에 뒤엉켜 무수한 별처럼 흩어졌다. 종로의 한 모퉁이, 오래된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서점. 퇴직 후 홀로 운영하는 규석은 매일 저녁 어김없이 창가에 앉아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마치 이친 시의 첫 구절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오늘도 손님은 없겠지.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묵직한 책을 쌓아두었다. 그때였다.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비에 젖은 머리칼, 눈빛만은 환히 살아있는 20살가량의 여자. 유진이었다. 혹시 시집 코너가 어디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오는 밤의 정막을 가르는 듯, 그러나 조심스러운 울림이었다. 규석은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저 책을 찾으러 들어온 손님일 뿐인데 마치 세월이 멈추고 어딘가에서부터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나타난 듯한 기묘한 예감. 네, 이쪽입니다. 그는 말끝을 고르며 서가 쪽을 안내했다. 유진은 오래된 시집의 먼지를 털어내듯 한 권을 뽑아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글자 하나하나에 삶의 무게가 실려있는 듯 절박하게. 잠시 후 책을 펼친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읊었다. 사랑은 늘 늦게 찾아오고 늦게 찾아온 사랑은 늘 오래 머무른다. 그 순간 규석은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속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오는 도시의 한밤에서 시작되었다. 제1장 도시의 겨울, 서점의 불빛.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바쁘고 차갑고 외로웠다. 지하철의 인파 속에서, 퇴근길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살아갔다. 그러나 그 겨울, 규석은 전혀 다른 풍경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점문을 밀고 들어온 20살의 여인 유진 때문이었다. 그녀는 종종, 아니 자주 서점을 찾았다. 책을 사러 오기도 했고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글을 쓰기도 했다. 흰 종이 위에 펜촉을 굴리며 시를 쓰는 모습은 서점의 낡은 불빛 아래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또 글을 쓰는 거예요? 규석은 어느 날 차를 내주며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여기 오면 이상하게 문장이 잘 떠올라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 쓰겠는데 그럴 땐 여기 계속 와도 돼요. 서점이 원래 조용히 생각하는 곳이니까. 그녀는 잠시 규석을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사장님은요? 글 안 쓰세요? 규석은 대답 대신 쓴 웃음을 지었다. 그의 젊은 날 문학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 꿈을 집어삼켰고 대신 현실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삶만 남겨두었다. 이젠 쓰지 않아요. 읽기만 하죠. 그럼 제가 쓰는 걸 가끔 봐주실래요? 그녀의 눈빛은 무심한 듯 그러나 깊이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조금씩 서로의 글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유진은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차가운 바람에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린 채 걸어가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번지는 횡단보도, 붉은 신호등에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들.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규석은 책 정리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각자 집으로 혹은 돌아가야 할 자리로 가겠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끝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어쩌면 마음속으론 다른 길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겉으론 매일 같은 길을 가지만 속으론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진은 잠시 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그리고 잊지 못한 어떤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다. 사장님도 다른 세상을 꿈꿨던 적이 있어요? 규석은 대답 대신 책장에 꽂힌 낡은 문학 잡지를 꺼내왔다. 표지가 바랜 채 누렇게 변색된 잡지였다.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페이지를 펼쳤다. 20살 무렵 시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럼 시인이셨던 거예요? 시인이라기보단 시를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하지만 현실이란 게 꿈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표정에는 씁쓸한 후회가 묻어 있었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흘려보내는 말투였으나 규석의 가슴에는 묵직하게 파고들었다. 늦지 않았다니. 정말 그럴까? 이미 50을 넘긴 나이에 무엇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까? 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차가 식기 전에 마셔요.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다. 사장님은 늘 그렇게 말끝을 흐리네요. 규석은 순간 당황했다. 내가 그랬나요? 네. 뭔가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꼭 멈춰요. 마치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숨기듯이.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찌르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다. 며칠 후 서점에는 또다시 겨울비가 내렸다. 그날도 유진은 나타났다. 젖은 우산을 접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머리칼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바닥에 작은 자국을 남겼다. 오늘도 글을 쓰러 왔어요.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듯 익숙하게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규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작은 서점에 젊은 날에 내가 앉아있는 것만 같다. 오늘은 무슨 글이에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노트를 펼쳤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에 대한 글이요. 규석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런 건 왜 쓰려고 해요? 궁금하니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사람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책장을 정리하는 척했다. 유진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사장님은 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며칠 몇 주가 흘렀다. 도시의 겨울은 더욱 깊어지고 서점은 점점 그녀의 공간이 되어갔다. 유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짧게라도 들렀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며 규석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사소한 잡담 같았지만 그 속에는 점점 알 수 없는 끌림이 스며들고 있었다. 사장님, 왜 혼자 이 서점을 하세요? 원래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요. 근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겠죠. 짧고 간단한 대화였지만 규석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다. 그녀가 말한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 자꾸만 마음속에 남았다. 어느 날 유진은 원고 몇 장을 규석 앞에 내밀었다. 읽어봐 주세요. 솔직하게. 규석은 그녀가 적어 내려간 글을 천천히 읽었다. 서툴지만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딘가 불안정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뜨거운 삶의 열망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좋네요. 그가 말했다. 아직은 거칠지만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여요. 유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요? 제가 보인다고요? 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은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유진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봐도 괜찮아요? 그 질문에 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한동안 깊은 침묵이 서점 안을 감쌌다. 제2장 글과시 두 사람의 첫 대화. 겨울밤 서점은 한산했다. 간혹 들어오는 손님도 두세 권의 책을 대충 휘어보다 나가곤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유진은 유난히 오래 앉아 있었다. 창가 테이블 위엔 커피잔과 노트, 그리고 낡은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규석은 조용히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무슨 글이에요? 그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더니 장난스럽게 웃었다. 비밀이에요. 대신 사장님이 먼저 얘기해봐요. 어떤 시 좋아하세요? 규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오래전 마음에 남았던 구절을 떠올렸다. 사랑은 늦게 올수록 오래 남고 오래 남을수록 잊히지 않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유진은 한동안 그 문장을 가만히 곱씹더니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좋네요. 이런 게 제가 쓰고 싶은 글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노트를 덮었다. 그러나 규석은 알았다. 그녀가 쓰고 싶은 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이라는 걸. 며칠 뒤 유진은 다시 원고를 가져왔다. 종이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읽어봐 주세요.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썼어요. 규석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엔 젊음의 서툼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른들도 감히 꺼내지 못하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 글은 솔직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칠고 불안정해도 그게 진짜니까. 유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차가운 잔을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도 그런 글 쓰고 싶었어요? 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대답이 드러나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글과 시를 매개로 조금 더 가까워졌다. 책을 읽어주는 시간, 원고를 함께 보는 시간, 그리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들은 어느새 규석에게 젊은 날에 잃어버린 꿈을 다시 불러내는 순간이 되었다. 제3장 마음의 균열. 초겨울의 바람은 점점 매서워지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수는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서점 앞 유리창에는 밤마다 서리가 내려앉았다. 유진은 여느 날처럼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사장님, 저 난로 앞에서 글 써도 돼요? 그녀가 두 손을 비비며 물었다. 규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기 걸리겠어요. 따뜻한 차도 끓여줄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작은 서점 안에 물 끓는 소리가 퍼지고 이내 허브차 향기가 번졌다. 그날 유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사장님, 사람들은 왜 사랑해도 나이를 따지죠? 규석은 순간 손이 멈췄다. 그녀의 질문은 무심한 듯 했지만 어쩐지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건 아마 세상이 정한 틀이 있어서겠죠.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두려워하니까. 근데 마음은 나이를 안 따지잖아요. 그냥 좋아지는 건데. 그녀는 마치 자기 마음을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도 이미 그녀의 말에 반응하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 유진과 규석은 우연히 서점 밖에서 마주쳤다. 거리의 인파 속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서 있었다. 사장님도 퇴근하시나봐요. 네. 유진 씨는?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두 명의 중년 여성이 힐끔 두 사람을 쳐다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 저 서점 주인 아니야? 응, 맞아. 근데 저 여자애는 누구야? 귓가에 파고드는 소문 같은 목소리.
규석은 괜히 목소리를 낮췄다. 조심히 들어가요. 유진은 그 기류를 감지한 듯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규석은 순간 숨이 막힐 만큼 답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고 불빛에 젖은 도로는 반짝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보호 본능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녀가 없으면 서점의 밤이 텅 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글 원고를 건네며 말했다. 이번엔 좀 다른 거 써봤어요. 사장님이랑 얘기한 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짧은 시가 적혀 있었다. 나이는 벽이 아니라 그림자다. 그림자는 언제든 사라지지만 마음은 늘 같은 빛을 향한다. 규석은 시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의 글은 더 이상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다. 제사장 비밀스러운 고백. 늦은 밤 서점은 유난히 고요했다. 밖에는 눈이 가볍게 흩날리고 창가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져 은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유진은 늘 그렇듯 서점 한쪽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글을 쓰지 않고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닐다가 멈춰섰다. 사장님, 여긴 참 이상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규석이 책에서 눈을 들었다. 이상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으면 시간 감각이 없어져요. 밖에서는 모두가 바쁘게 사는데 이 안에선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아련함이 배어 있었다. 규석은 순간 서점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그녀와 자신을 이어주는 은신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다. 유진은 난로 앞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은 후회 같은 거 있어요? 규석은 한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네, 많죠. 젊었을 때 하고 싶던 걸 미루고 결국 못한 것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망설임 너머의 마음을 느낀 듯했다. 사람한테도요? 그녀의 질문은 불쑥 그러나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규석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용기를 내지 못해서 잃은 사람도 있었죠. 그의 목소리엔 묵직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유진은 마치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확고했다. 규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말이에요? 유진은 숨을 고르고 한 발 다가섰다. 난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장님이 좋아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규석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서점 창가를 때리는 눈송이들이 쌓여가듯 그의 가슴에도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쌓여갔다. 이건 금지된 감정일까? 아니면 뒤늦게 찾아온 진짜 사랑일까? 규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만 대답했다. 나는 이미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 그날 밤 둘은 그 어떤 확답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말해지고 있었다. 제오장 귓속의 소문.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던 어느 날 서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규석이 나왔다. 기다렸어요?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며칠 전 그녀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은근한 질문을 받았다. 너 그 서점 사장이랑 자주 어울린다며? 에이, 그냥 글 보여주는 사이야. 근데 좀 이상하던데? 나이 차도 꽤 나고 사람들 말도 많아. 그 순간 유진은 웃어넘겼지만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몰랐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걸. 서점 안으로 들어가자 손님 두세 명이 책을 고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중년 여성이 책을 계산하면서 무심히 말했다. 사장님, 요즘 그 학생이랑 자주 같이 있더라고요.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엔 은근한 호기심이 숨어 있었다. 규석은 잠시 머뭇하다가 미소로 넘겼다. 책 좋아하는 친구예요. 글을 쓰고 싶다길래 조금 도와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성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그러나 그 말은 화살처럼 귓가에 남았다. 늦은 밤 서점 불을 끄고 함께 걸어가던 길에서 유진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규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 대수롭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냥 흘려들으면 돼요. 근데 사장님은 괜찮아요?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해지는 건 아닌지.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규석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씨,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보다 지금 이렇게 같이 걷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말에 유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러나 귓속의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익명의 시선, 은근한 질문, 그리고 가끔은 직접적인 비난까지.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매일 서점에서 마주했고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눴다. 그 시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보다 값지고 단단한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곧 언젠가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올 거라는 걸. 제육장 사랑의 흔적. 서점 창가에는 이제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책장 사이로 스며들 듯 들어오고 그 안에서 유진은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다. 규석은 조용히 책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 순간 유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사장님은 알까요? 저 글에 자꾸 사장님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는 순간 웃음을 지었지만 동시에 심장이 세차게 뛰는 걸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노트를 밀어주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이 대신 많은 걸 말해주었다. 그 눈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규석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글을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낮게 말했다. 이거 저 맞네요. 유진의 얼굴이 순간 붉게 물들었다. 들켰네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의 농담 같은 말에 규석은 더 이상 웃어넘기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고백이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점 불을 끄고 난로 불만 희미하게 남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진은 손에 펜을 들고 뭔가를 적다가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안 무서워요.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규석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래 묻어둔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 위에 얹었다. 유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천천히 그 손을 감싸쥐었다. 두 사람의 손 위로 난로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다. 며칠 뒤 유진은 규석에게 작은 책갈피 하나를 내밀었다. 사장님한테 드릴게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책갈피엔 그녀가 직접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의 페이지에서 머물고 싶다. 규석은 책갈피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가슴 깊숙이 간직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흔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동시에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 마주할 갈등의 서막이기도 했다.